전립선암은 병기와 암세포의 분화도 그리고 환자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적극적 감시 방법, 그리고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의 국소적인 치료, 그리고 호르몬과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전신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치료 전에 전립선암을 몇 가지로 분류하는 좀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국소적인 전립선암인지 아니면 전이 전립선암인지를 구분을 하게 되고 이런 PSA 점수와 글리슨 점수 그리고 영상 등을 통해서 확인된 임상 병기들을 이용해서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먼저 적극적 감시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 감시요법은 암이 굉장히 초기일 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감시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이 초기에 발견된 경우는 임상적으로 1, 2기인 경우, 그리고 PSA가 10 이하인 경우, 조직검사에서 발견된 암 조직이 2코어 이하인 경우, 글리슨 점수가 6 이하인 경우, PSA 밀도가 0.15 이하, 최대 전립선암 포함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뒤로 미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이 확진된 경우이기 때문에 암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희 PSA 그리고 직장 수지 검사 그리고 MRI 전립선 조직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병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감시요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초기의 암이기 때문에 근치적인 치료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반되는 합병증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고 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예상되는 합병증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조금 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완치의 기회를 놓치거나 전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치료를 함으로써 치료가 복잡해질 수 있고 환자분들은 암이 진행될까 봐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검사와 조직 생검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소 전립선암의 표준 치료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이 방광 아래쪽에 있는 전립선과 그 뒤쪽에 있는 정낭을 제거하게 되고 이 방광과 요도를 연결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환자 그리고 암이 전립선에 국한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암이 전립선 피막을 약간 넘어섰거나 골반 림프절 미세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 치료를 동반하는 조건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수술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꼽 아래쪽으로 하복부를 절개하는 개복 수술이 있고 또한 이 회음부를 절개해서 들어가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한 5개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로봇 수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 전립선암의 약 80% 이상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이 복강경과 비슷한 이 상황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확대된 시야에서 섬세한 수술이 가능한 로봇 팔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종양 제거가 훨씬 더 용이하고 기능적인 부분들을 살리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출혈량도 감소가 되고 통증이 감소하여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고 미용상의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로봇 장비가 도입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립선암 수술을 할 경우에는 전립선암을 완전하게 제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실금과 성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기능적인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전립선 주변에 있는 골반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방광과 전립선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방광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을 모두 절제한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상태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후방 재건술, 전방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고, 요도의 길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소적으로 침범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신경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수술 중에 클립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전기 소작을 하지 않음으로써 신경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요실금과 성기능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환자분들께 골반저 근육 운동,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케겔 운동을 권장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방광의 자극을 좀 줄이기 위한 약물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라면 요도 내 약물 주입술, 그리고 남성 슬링 수술, 마지막으로 인공요도 괄약근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고, 성기능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구용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진공음경 흡입기, 그리고 발기 유발제 자가주사, 그리고 음경 보형물 삽입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소 전립선암의 치료로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 이외에 방사선 치료가 다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외부에서 전립선에 방사선을 쪼여서 전립선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을 얘기하고, 마취 또는 수술에 의한 합병증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6에서 8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방사선 치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장점은 수술 또는 마취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합병증을 피할 수 있고, 요실금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치료하기 전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치료 기간이 약 8에서 9주까지 소요가 되고, 방사선 치료 이후에 약 50%에서는 방광과 장에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이후에 암이 재발되었다면 그 이후 수술을 한다고 할 때 합병증이 매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 치료의 합병증을 줄이고자 최근에는 양성자 치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이 전립선 주변으로는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최소한으로 하고, 전립선 암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쏘이게 됨으로써 주변의 합병증을 줄이고 전립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국소적으로 암이 있는 경우 또는 초기에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에는 국소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국소 치료의 한 예로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하이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항문을 통해서 초음파 프루브를 넣게 되고, 이 초음파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전립선 암 조직을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본원에서는 포칼1이라고 하는 새롭게 소개된 하이프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국소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소 치료 이 하이프를 시행할 경우에는 전립선의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암이 있는 부분의 절반과 반대쪽 절반까지 포함하는 이런 하키스틱의 모양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고, 또는 암만 있는 절반, 그리고 이 암이 있는 부분만 치료할 수 있는 그 국소 치료까지 다양한 영역을 나누어서 이런 국소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실제로 본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